쇼미더 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민심을 알아보는 총선 전 민심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그리고 박지용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쇼미더 민심은요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네, 긍정이 42.3%, 부정이 54.8%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긍정이 42.3%라고요? 네. 와, 이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50주 만에 40% 50주요? 1년 만에 그러면? 거의 1년 만이죠. 이야, 근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일단 좀 숫자상으로 먼저 네. 말씀드리면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넷째 주에는 긍정이 30.7%였고 부정이 64.4%였는데 50여일 만에 부정이 10%포인트 가까이 줄고 긍정은 12% 늘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별로 보면 사실상 원래 우리가 정통적인 보수 지역이라고 불렀던 곳이 충청도도 그렇고 네. 강원도도 그렇고 네. 또 부울경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는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이제는 TK 수준만큼 올라오거나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왔다. 네. 결국 그 지역의 보수 층들이 결집한 결집했다.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일단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일단 김건희 여사가 사라져 있다. 일단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일단 김건희 리스크가 그에 따라서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디올백 같은 경우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KBS 그 약속 대담이라고 네. 하는 대담에 나와서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 자체를 보수층에서는 일단락이 됐다. 그 말로써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최근에 의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의사들과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전략인데 그게 먹혀들고 있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화면에 자꾸 안 보이고 국민들로부터 좀 사라진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의대 정원 늘리는 효과가 또 생각보다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 국면에서 보수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나요? 앞서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 같고 일맥상통하는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네.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고 그것이 초반에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가 최근에는 부산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이제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민생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구나.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역 공약, 선심성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 비판도 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이 이 지난해하고 좀 다른 면이 발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반공주의자라든지 공산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이념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발언을 했다면 아니면 또 전 정부 탓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 정부와 비교한다는 차원의 발언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런 발언을 계속 안 하고 있고 최대한 민생 경제 쪽 위주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보면 민심에 있어서 최대한 실수는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지지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다 내지는 불통의 이미지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뭔가 논란을 안 일으킨다. 이게 좀 주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지난번에 같습니다. 그 설날 때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어떤 영상이요? 신년 인사의 영상. 아니, 그 대통령이 노래 부르는 그 영상. 예. 신년 인사, 그게 신년 인사 예, 영상. 거기에도 김 여사는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또 진짜. 이번에는 뭐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국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실제 중도층에서 보면 중도층 지지율은 여전히 부정평가가 60%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뭐 국민 대상 전체 대상자로 볼 게 아니라 중도층만 떼고 봤을 때는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다. 이 부분은 총선에 있어서도 여당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통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달부터 2월부터 국민의힘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원들한테 문자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론조사 전화 달라고 받으라. 독려하는 기간이어서 보수가 결집하기 쉬운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사는 AL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고요.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07명, 응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7.9%, 거의 8%에 육박하는 응답률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 결과 등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 의향 어떻게 될지도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적극 지지층이 있나요? 네,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2.5%,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 19.6%,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3.2%,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2.3%, 잘 모르겠다 2.4%. 그러니까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 더하기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를 합치게 되면 92%. 네네. 92.1%네요. 이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투표할 것이다가 92.1%. 그러니까 별로 투표하지 않겠다 내지는 안 투표한다 모른다 이런 분들을 합쳐도 10%가 안 돼요. 이분들이. 이게 대단한 수치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열망이 좀 크다.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바꿔보고 싶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뭐 제3지대 신당도 지금 창당이 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도층,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이념을 받아줄 수 있는 정당들이 꽤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총선에서 어떤 정당을 선호해서 그 정당에 대해서 자신의 이념을 투영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기회가 이제 총선 4월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 지표를 보면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이 79.2%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응답은 20대에서 63.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해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보다도 훨씬 더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지금 많은데 이게 지금 내가 중도냐 내가 보수냐 내가 뭐 진보냐 이런 성향에 따라서 투표 의향층 이거 계산한 게 있어요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92.6%가 민주당에서는 92.6%가 투표할 것이다. 적극적이든 뭐 가급적이든. 네. 국힘 지지층에서는 96.2%예요. 더 높네요. 더 높아요. 물론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소폭 높습니다. 국힘 지지층보다는. 네. 근데 국힘 지지층은 가급적 그다음에 적극적 합치면 민주당보다 높습니다. 96%라고 한다면은 이거 거의 100% 가까운. 민주당 수치죠.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전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민주당 났네요. 입장에서는 큰일 난 상황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좋다 내지는 대통령 지지해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최근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공천 상황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공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현역이 있는 경우에는 경선을 우선 한다든지 아니면 현역이 없는 곳에서는 공관위에서 판단해서 단수 공천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현역을 배려하는 쪽으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 잡음이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역이 있는 지역구에 다른 제3의 후보를 여론조사를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좀 더 안정적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우선 공천에서 좀 탈락이 된다 하더라도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들도 많고 갈 데가 많으니까 새로운 당근을 제안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두 번째는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이 사실은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걸러내야 되니까 당연히 공천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공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자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렇게 탈락된 분들한테 좀 야당 지도부에서 네. 조금 이렇게 포용하고 배려하고 뭔가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민주당의 지도부도 조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번 민주당 뉴스 한번 보세요. 물론 언론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네. 다 분열, 뭐 탈당, 뭐 이런 잡음 뉴스로만 계속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국힘 공천 과정은 뭔가 매끄러워 보이고 네. 분열하지 않는 것 같고 뭐 김성태, 뭐 김무성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매끄럽게 넘어가고 있고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TK 지역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소리가 많이 나올, 잡음이 많이 나올 곳이 남아 있긴 한데 네. 일단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판전승이다. 예, 공천 과정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영남 TK 이제 여기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일 곳이 아직 공천에 대한 발표가 제대로 안 났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점수를 따져보자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일단 보인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도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43.2% 나왔고요. 민주당이 41.7%, 개혁신당이 6.4%, 나머지 기타 다른 정당이 2.1%, 녹색정의당 1.5% 이렇게 나왔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역전 당한 거네요. 그동안에 항상 보게 되면은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거의 1년 만에 한 49주 만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이번 조사가 이제 정당 지지율은 아니고 지역구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로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하겠느냐 이 물음이거든요. 이제 정당 지지율하고 뭐 개혁당 분포가 같기 때문에 이거 추이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3월 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는데 그 이후 49주 5일 만에 이제 다시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오차 범위 내이기 오차 때문에 범위. 앞선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팽팽한 거죠. 그렇죠. 좀 팽팽한데 일단 신당 출연이 수도권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왔다. 그래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10.4%나 가져갔어요. 네. 근데 개혁신당의 어떤 표심을 뺏어온 게 바로 민주당 쪽에서 뺏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43.3% 서울에서 했고 네. 국힘에서는 39.7%. 그리고 인천 경기를 보시면 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44.9%고 민주당이 42.3%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차 범위 내지만 좀 앞섰어요. 국힘에서.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 원래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신당 출연으로 인해서 뺏기고 네. 또 최근에 한 달 동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또 개혁신당이 또 들어가면서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개혁신당 후보가 좀 서울하고 30대에서는 또 더 많이 민주당 표를 사실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주 지지층이 2030, 흔히 말하는 2030 세대인데 이쪽 지지층이 원래는 민주당 지지층에 좀 더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지지층이 이제 개혁신당을 지지하면서 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분산된 측면이 있고 네. 또 개혁신당 지지층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 부분도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국면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개혁신당으로 조금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사회님께서 민주당의 분열은 조국과 이낙연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도시의 농부님 이제 민주당도 알아라.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 김건희 명품백 주가 조작 등 다 잊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김치환님 지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KT24님 여러 가지를 보고 경각심을 좀 가지세요. 맞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오, 이거 사실은 민주당이 심각합니다. 지금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야당들, 소수당들을 아울러가지고 같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0월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동안 쇄신 뭐 파격적으로 한 것도 별로 안 보이고 네. 그렇다고 뭐 눈에 띌 만한 정책도 안 보이고 그냥 그저 보이는 게 디올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 민심이 벌써 아는 거죠. 예. 자, 통상적인 정당 지지율이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례대표 투표에 대해서도 좀 물어본 게 있죠? 네, 비례대표 투표를 하신다면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어느 당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통합형 비례연합정당이 29.6%, 국민의힘이 만든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40.3%, 40.3%? 녹색정의당 4.1%, 개혁신당 8.9%, 조국신당 9.4% 이렇게 나왔네요. 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가져와야 할 비례표가 지금 개혁신당하고 조국신당으로 갈렸다. 나눠 가졌다. 이 개혁신당, 조국신당 상당히 높거든요. 생각보다 높네요, 진짜. 조국신당이 9.4%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거 몰랐는데 조국신당, 개혁신당보다 뭐 오차범위 내지만 수치상으로는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뭐 지역구는 민주당 찍지만 비례는 조국신당에 줄 거야. 그러니까 그 그런 분들이 얘기는 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쨌든 비례는 조국신당 쪽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전에 민주당 지층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후보를 찍는 예전에 경우가 그랬죠. 많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지금 현 상황이라면 지역구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에서는 조국신당을 찍을 가능성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 어쨌든 민주당하고 연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야권의 파이를 뭐 키워보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나온 명분 중에 가장 큰 명분이 검찰개혁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무도함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나왔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일단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하고 잘 싸워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 사람.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즘 하는 게 뭐예요? 매일 이재명 까기 하루 한 번씩 까기 일일 일명.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센 본인은 놈 한 놈만 팬다,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이 총선을 가져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그걸- 말이 먹혀요, 그렇게 잘 먹혀요? 자기 지지층한테 먹히죠. 자기 지지층한테는. 중도한테도 먹히는 거 아니에요? 중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도 아까 그 대통령 지지율에서 중도 표심은 뭐 민심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먹힌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거리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도 대거리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대 한동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몫을 조국 전 장관이 좀 가져와서 그렇게 해야 자기 말대로 야권의 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어쨌든 정당 지지율하고 흐름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특징이나 뭐 눈여겨볼 만한 점 좀 얘기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아까 뭐 말씀하셨던 민주당 지지층이 그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은 어느 정도 이동한 측면이 있고 특히 연령별로 보면 흥미로운 게 뭐 예상했지만 20대와 30대에선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했고 그리고 40대와 50대, 60대에서 이제 조국신당이 10%대 지지율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 그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의 이제 특징이랄까요? 이런 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여전히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있고 또 40, 50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그 조국신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 세대에서는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비호감이 아직도 있다. 공정성이나 이런 거 되게 민감한 세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 그대로 받은 것도 좀 2030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 국회에서 어쨌든 재의결돼야 됩니다.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이것도 물어봤죠? 네,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야 한다. 56.5%. 특검을 하지 못하도록 부결시켜야 한다. 32.1%. 잘 모르겠다. 1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그 패턴은 유지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퍼센테이지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 어떤 그 추세, 대통령 네. 지지율이 올라가고
아까 예전에 그 어떤 그런, 쌍특검 예. 관련해서 국민들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거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여론도 사실은 60% 넘는 걸로 그때 그렇죠.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60% 미만이잖아요. 다 그게 영향이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추세와. 어허. 그러니까 29일로 지금 예정돼 있죠? 네. 확실히 본회의- 민주당에서 확실히 뭐 정확히 29일 날짜 안 날짜는 정하는데. 정하지 네. 않았어요. 그냥 안 한다고 지금 어제 안 한다 이거 막 얘기됐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쌍특검법 재의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민주당 쪽에 이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천해서 이탈한 현역 의원들을 포섭을 해서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의결시켰다는 게 전략이었는데 네. 최근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은 대부분 경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이탈표가 좀 없을 것 전망이 같아요.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네. 식이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쌍특검법이 제대로 의결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결국 나오고 있어요. 통과하지 못하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야, 진짜 뭐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불사조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어허. 자, 지금까지 한 주간 민심 살펴봤습니다. 쇼미더 영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는 것인데요. 자, 오늘 저희들이 3분 뽑아가지고 뉴스인사이드 굿즈 보내드리니까 설문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쇼미더 영심 설문조사 주제는 항시적으로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하기로 했다가 나흘 전에 전격 연기했죠. 네. 왜 연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네. 가장 많은 대답 69%가 김건희 여사 등장 시 여론 악화될까 봐. 아. 29%가 천공이 가지 말라고 조언했어. 나머지 1%씩은 뭐 미사일 발사, 뭐 북한 도발 때문에 의사단체 총파 없이 대응하려고 뭐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의사단체 총파 없이 대응하려고 요게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 이렇게 말했었는데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잘 그 여러 가지 모르겠네요. 요인의 키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등장 시 여론 악화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네, KIM 김레인보우 1455님께서 김건희 없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3이라고 댓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번은 김건희 여사 등장 시 여론 악화될까봐 안 간 거다. 아마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요. 네, 원호님이 이번 해외 순방에서 명품을 살 수 없어서. 오. 그리고요. 네. 네, 제니리 458님께서 공천 때문이죠. 한동훈을 못 믿어. 아, 진짜 이것도 되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감사해요. 외국 가버리고 나면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마음대로 할까봐 절대 여기 못 나간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NH6WW님께서 말도 하기 싫다. 세상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이게 나라냐 욕 나온다. 말도 하기 싫어. 아예 그냥 하기도 싫어 이것저것. 네, 그리고요. 남수님께서 연기가 아니고 취소당했다고 봐야겠지. 한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으로서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지. 앞으로도 해외 순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자, 그런데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 이후에 도이치 방문 안 합니다라고 한 이후에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도이치 방문 안 한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도이치 방문 안 한다고 한 이후에 언론에 나와요 이제.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얘기 좀 해보세요. 다들 말들을 못하지? 네,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 용감하게 한번 해보셔요. 예. 아니, 추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데 뭘 굳이 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좀 지형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자, 어쨌든 오늘 이 댓글 나온 분들 중에서 좀 뽑아주시죠. 저는 공천 때문이죠. 한동훈을 못 믿음. 해안이 있는 거군요. 이분은. 네, 그리고요. 저는 김건희 없이 김레인보우 1459님 네.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유저 NH6님 말도 하기 싫다. 솔직히 요즘 말도 하기 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분들께는 저희가 마련한 굿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